안녕하세요. 사진가 김규영입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발견해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스냅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같은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을 여행하며 사진으로 담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필름 카메라 하나랑 후지필름 미러리스 카메라 하나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크게 DSLR, 미러리스, 그리고 컴팩트 카메라로 나뉘어집니다. 강의에서는 이 카메라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왜 DSLR보다 미러리스를 많이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7종의 X 카메라 시리즈와 제가 추천하는 카메라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러리스는 거울을 뜻하는 미러와 뺀다는 의미의 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거울을 뺀, 거울이 없는 카메라를 의미하죠. 거울을 뺐다면 반대로 거울이 있는 카메라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DSLR입니다. DSLR을 설명하려면 잠시 필름 카메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초창기 필름 카메라는 사진작가가 촬영 전 뷰파인더로 바라보는 장면과 실제로 촬영된 장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뷰파인더와 실제 촬영될 장면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필름 카메라에 뷰파인더를 잘 보고 촬영해도 막상 사진을 확인해 보면 손가락 등이 나온다든지 하는 요소가 의도하지 않는 요소가 포함된 사진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울이 있는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는 렌즈로 받아들인 정보를 카메라 안에 탑재된 거울로 반사, 굴절시켜서 상단의 뷰파인더를 통해 실제 촬영 장면과 거의 흡사한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싱글 렌스 리플렉스의 약자인 SLR이라고 합니다. 이를 디지털 시대의 바디로 전환한 카메라가 바로 DSLR이죠. 그렇다면 왜 DSLR에서 다시 거울을 뺀 미러리스가 등장했을까요? 디지털 카메라에는 렌즈를 통해 받아들인 빛을 이미지 형태로 기록하는 디지털 장치인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 센서에 기록될 실제 촬영 장면과 같은 화면을 LCD 모니터와 뷰파인더에 전달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식으로요. DSLR처럼 거울을 사용하지 않아도 촬영될 장면과 같은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미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DSLR과 미러리스의 구조적 차이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미러리스 구조가 왜 더 유리한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왜 미러리스를 택하는지 알아볼까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크기가 작아져 휴대가 간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크게 DSLR과 미러리스, 컴팩트 카메라로 나눌 수 있다고 이미 말했었는데요. DSLR과 미러리스는 렌즈를 바꿔가며 다양한 촬영에 대응할 수 있지만 카메라의 크기와 렌즈 크기에 따라서 휴대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후지필름 X100V와 같은 컴팩트 카메라는 하나의 렌즈가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정말 간편하죠. 미러리스는 DSLR 구조에서 미러를 제거하면서 상을 반사시키고 굴절시키는 여유 공간인 펜타프리즘까지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카메라의 두께와 높이를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휴대성을 살렸습니다. 덕분에 한 손에 들어오는 후지필름 X2.4 같은 컴팩트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미러리스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X2.4를 팬케이크처럼 얇은 XF27mm f2.8R 렌즈와 사용하면 컴팩트 카메라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작고 가벼운데요. 미러리스 구조가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DSLR에서는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하는 마운트 부분과 카메라 안에 위치한 이미지 센서 사이에 미러가 배치되는데요. 이 사이의 거리를 플랜지백이라고 합니다.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는 만큼 플랜지백도 짧아서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손실 없이 이미지 센서에 전달됩니다. 당연히 화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특징은 렌즈를 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고화질 렌즈의 설계가 가능해지는데 특히 광각 렌즈가 그렇습니다. AF 역시 미러리스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미러리스는 기본적으로 촬영될 화면의 대부분 영역, 특히 가장자리 부분까지 초점을 맞추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주인공은 어느 위치에 두어도 자유롭게 원하는 구도로 촬영하기 편리하죠.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는 DSLR보다 빠르고 정확한 AF는 물론 얼굴이나 눈을 검출하는 AF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터치 방식을 통해 조작성도 더욱 간편해져서 사진가는 초점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촬영한 장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러가 없기 때문에 미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DSLR은 사진가가 뷰파인더로 촬영될 장면을 본 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러가 위로 접히면서 촬영이 되는데요. 이때 미러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충격으로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미러 쇼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러가 없다면 이런 쇼크도 생길 일이 없겠죠. 이처럼 미러리스는 컴팩트 카메라와 견줄 정도로 비교적 작고 가벼운 설계가 가능하면서 지금은 DSLR 못지않게 렌즈군도 다양해져서 사진가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계의 자유로움에 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져서 고화소와 고성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왔죠. 물론 후지필름 X 시리즈처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점 또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진가가 미러리스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늘어나는 것이죠. 앞서 미러리스의 강점으로 컴팩트한 설계를 꼽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미러리스가 작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후지필름의 GFX 시리즈와 X 시리즈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GFX 시리즈와 X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미지 센서 크기에 있습니다. GFX 시리즈는 초고화질에 중점을 둬서 굉장히 큰 이미지 센서인 라지 포맷을 선택했는데요. X 시리즈는 고화질과 휴대성을 모두 살리기 위해 보다 작은 APS-C 포맷을 택했습니다. APS-C 포맷 이미지 센서는 더 작은 렌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X-E4를 설명하면서 말했던 XF 27mm f2.8R 렌즈처럼 팬케이크만큼 얇은 렌즈는 APS-C 포맷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제품이라는 말이죠. 강의는 앞으로도 X 시리즈를 기준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카메라는 최신 X 시리즈 5중입니다. 촬영 분야나 자신의 촬영 스타일에 따라 잘 맞는 X 시리즈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뷰파인더로 장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촬영하는 스냅 촬영을 즐긴다면 미러리스 중에서는 X 프로 시리즈와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는 X100V를 추천합니다. 반면 사진과 영상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의 카메라를 찾는다면 X-T4, X 프로와 XT 시리즈는 후지필름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좀 있는 편입니다. XT의 조작성과 더불어 실용성과 가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XT30을 X 프로 시리즈와 같이 일상에서 스냅을 꾸준히 기록하고 싶지만 가격에 부담 없이 조금 더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다면 X-E4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지필름 카메라가 처음이라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고 PSA-M과 같은 익숙한 촬영 모드 다이얼로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XS10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X-E4와 XF 27mm f2.8R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을 발견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X-T30은 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하는 직관성이 마음에 들어 자주 사용합니다. 이 카메라에는 XF 185 f2.8에서 4와 같은 줌 렌즈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기까지 DSLR과 컴팩트 카메라 대비 후지필름 X 시리즈와 같은 소형 미러리스가 갖는 강점과 각 X 시리즈가 가진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후지필름 카메라 중에는 렌즈 일체형인 컴팩트 카메라지만 X 시리즈와 기본적인 성능이나 기능은 동일한 부분이 많은 X100V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기초 강의는 앞서 언급한 7개 X 시리즈 외에도 X100V에서 대부분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X로 시작하는 후지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기초 강의와 함께 즐거운 사진 생활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렌즈 이름을 읽는 방법을 통해 렌즈의 종류와 나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렌즈를 선택하려면 이를 장착할 카메라가 있어야 하니 다음 시간까지 자신에게 맞는 X 시리즈 카메라를 찾아보고 그 카메라와 함께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